안녕하세요. 지난 1년 넘게 정말 뜨거웠죠? 의대 정원 증원 갈등. 최근에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하면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사안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배경부터 갈등, 또 보합 과정까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2025학년도부터였죠.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와, 2,000명. 네, 2,000명 증원. 정말 파격적인 숫자였어요. 그렇죠. 단순히 숫자 늘리는 걸 넘어서 뭔가 강력한 의지가 보였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였을까요? 그 핵심 동력이 뭘까요?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사수가 부족하다. 특히 지방이나 응급실,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 있잖아요. 아, 네네. 필수 의료. 네, 거기에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고령화 대비. 이게 또 중요했죠. 2035년까지 10,000명 의사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미래 대비 차원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여러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단순히 전체 의사수가 부족한 거냐, 아니면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쏠리는 이 분포의 불균형 문제냐, 이게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많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체 숫자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초기 증원 계획이 과연 그 분포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한 거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의사 부족 이 구호 너머에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윤 대통령은 이걸 민생과 미래 세대 보호의 핵심 과제 이렇게까지 표현했으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 의지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정치권 반응부터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네, 맞아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정부 입장을 지지했죠. 의료개혁 필요하다, 일관성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일방적이다, 소통이 부족하다, 이걸 강하게 비판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아니냐,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근데 사실 더 격렬했던 건 의료계 쪽이었죠. 맞아요. 의사협회, 특히 전공의들. 네, 전공의들의 반발이 정말 거셌습니다. 졸속 증원이다 이러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다, 아니면 수련 시설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요. 결국엔 집단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됐죠. 네, 이게 단순히 정원 늘리는 걸 넘어서서 의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그렇게 이어진 셈입니다. 근데 또 시민사회 쪽 반응을 보면 환자단체 같은 곳에서는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꽤 높았잖아요. 맞아요.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정부 방식이나 의료계 집단 행동, 양쪽 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2024년 하반기쯤 여론조사들을 보면 증원 찬성 여론이 꽤 높게 한 60% 이상 나왔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국민 다수는 어쨌든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죠.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군요, 다수가. 네,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갈등은 계속 평행선만 달렸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 피로감도 높아졌죠. 그러다가 2025년 3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좀 상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접근법, 이전 정부랑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자료들 보면 유연성, 소통 이런 키워드가 많이 보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강경 일변도에서 좀 벗어났다?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첫째, 증원 규모랑 속도를 현실에 맞게 좀 조절하겠다. 아, 속도 조절. 네. 그리고 둘째, 의료계랑 실질적인 협의 채널을 강화하겠다. 셋째는 필수 의료 분야 지원 확대,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의료의 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같이 만들겠다, 이런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인 당근책 같은 걸 제시하면서 대화를 시도한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의료계 의견을 좀 듣겠다, 정책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게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 의료 인프라나 지역 의료 불균형에서 이쪽에도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고요. 단순히 2,000명 증원 이 숫자 자체에만 매몰되지 않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수용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 1년 넘게 평행선만 달리던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으로 이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2025년 3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 이게 여러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제 극한 대립은 좀 접고 협의와 조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걸 보여주고요. 네네. 둘째는 의료계 역시 집단 행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피로감을 준다. 이런 현실을 좀 인정한 셈이죠. 그리고 셋째는 정책 추진할 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이 사태를 좀 더 넓게 보면요. 이게 단순히 의사 수를 몇 명 늘리냐 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한테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우리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이걸 위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 사회에 던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방향도 단순히 숫자 늘리는 걸 넘어서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또 지역별 의료 인프라 강화, 이걸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에서 출발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정말 격렬한 갈등을 겪고 이재명 정부의 좀 유연한 접근을 통해서 의대생 복귀라는 일단락을 맺기까지 그 과정을 쭉 짚어봤습니다. 의사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적 진통 그리고 조정의 중요성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네요.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의사수 증원이라는 양적 확대, 이거랑 함께 의료 서비스의 질,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라는 이 질적 문제,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풀 거냐. 균형,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 의료계, 또 시민사회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죠? 목별 의료 불균형. 이걸 해소하고 필수 의료 시스템을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우리 사회가 또 어떤 근본적인 해법들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